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건 아니고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그 현장에 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찾아간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그리고 정진석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여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는 사과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무건 수행 8일째입니다. 지난 대선 한때 박빙 또는 제가 더 앞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의 킹크랩이 가동됐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도 도핑이 발각되면 금메달이 박탈됩니다. 킹크랩, 바둑이, 드루킹, 유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대통령은 선거 때 이 같은 여론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국민들은 궁금한데 청와대는,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청와대에서 혹시 입장 나왔나요?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입장 나왔나요? 어제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방문했다고 하죠. 그 1인 시위 현장에. 그래서 와서, 정진석 의원이 당연히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냥 이철희 수석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참모가. 예. 근데 사실 이 사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게 3심제 판단에서 대법원까지 내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내려진 겁니다. 예.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최측근이 여론 조작에 개입됐고 그래서 선거 부정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면 당연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희정, 최도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그 둘의 범죄를 정확히 알아서 사과했을까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측근이 어떤 부정 부패에 연루됐다거나 어떤 여론 조작 같은 데 연루됐다면 당연히 본인이 사과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과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된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시켜서 그 자체를 모든 캠프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 내지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다 정진석 의원의 1인 집회,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진석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침묵은 묵비권 행사냐? 유구무원이 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인가? 국민 앞에 머릿속에 사죄하라. 라고 정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철희 수석이 찾았어요, 저 자리를.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자,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은 몰랐다. 이게 아니라 몰랐을 것.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알았든 몰랐든 사과해야 한다. 라고 재차 요구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와대의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윤 총장도 어제 저 자리에 함께 가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윤 총장의 메시지 뭡니까? 제가 어제 11시 반에 저 현장에 함께 찾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서 정진석 의원이 있는 모습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그 시간에 보니까 벌써 오전부터 땡볕의 더위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최다선 중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여론조작이 대법의 확정 판결로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진석 의원이 있고 윤석열 후보도 저 자리에 찾아서 정진석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고 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지석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유구무원이다 라고까지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과연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서 들렸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그런 것이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문 대통령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이철희 수석이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대통령께 여쭤보고 무슨 얘기하는 방식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나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는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어떤 그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니 그럼 왜 대통령은 청와대는 입장 표명 안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면 야당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것을 대통령이 시인했느냐 하고 더 깊이 공격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포석을 깔아주는 멍석을 까는 그런 빌미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0% 정도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밤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이 흔쾌히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런 걸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입니다.